2024년 12월 9일 마감 시황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이죠. 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처음에는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가요. 금리 인하가 조금 축소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3번까지 줄어들었죠. 그런데 어제 막상 2번까지 줄어들다 보니 미국 쪽에서 장 막판에 충격이 다가오게 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 선물 쪽도 지금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흐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 국내 증시도 역시 약세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5,600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과 기타 법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5,074억이 총 기관의 매도 금액이고요. 외국인은 3,894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지지죠. 지지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저항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미국 쪽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한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기관 쪽에서 111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많고요. 외국인 역시 189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1386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저항 부근이었고요. 조정을 소폭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673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일단은 국내 증시가 미리 큰 폭으로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하락폭이 훨씬 적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확인을 좀 해보시죠. 시장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들이 있죠. 조선과 조선기자재, 강달러 수혜 및 주주환원 기대감, 또한 LNG 등 고부가 수주 긍정적 분석 등의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기자재는 올해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년 동안 그 수주를 다 받아 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미국 해군의 MRO 사업 진출 기대감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양자암호 관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디웨이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국내의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남북경협주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등의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와 함께 일부 철도주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 장비는 미국 쪽에서 소식이었죠. 중국의 TP-링크 인터넷 공유기 미국 내 판매 금지 검토 소식 속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TP-링크가 미국 내에서 공유기 65%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판매 금지를 한다라고 하면 화웨이 이후에 최대 금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장 초반에는 통신 장비주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우원식 관련주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유승민 관련주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 수출주에 대한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중에서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야 상반기 수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에 대한 기대감도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승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그 외에는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아서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종목이겠죠. 그래서 종목 위주로 보려고 뭐 섹터 테마 요 내용은 빠르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볼 종목이 꽤 많아요. 볼 종목이 꽤 많기 때문에 3% 이상 급등락이 있는 종목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볼 종목 많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카카오나 KNJ는 매도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쪽으로 보게 되면 칩셋 미디어 아침에 뭐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목표가가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첫 번째 종목은요, 오픈 엣지 볼게요. 오픈 엣지 크게 흐름만 좀 확인하면서 갈게요. 이전에 저항이었고요. 저항 구간이었죠. 저항 구간에서 돌려내려고 시도를 하다가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전일 대비 59%밖에 동반이 안 돼서 한 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카카오는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매도 사인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두산 밥캣 저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저항을 지금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56,000원대까지 들고 갈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PR 볼게요. APR 오늘 4.65% 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버티는 이유는 이전에 지지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49,00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직은 더 버텨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한 58,000원에서 59,000원 사이인데, 뭐 그때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하자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조정받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NJ 오늘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13,400원 13,400원이 전 고였거든요. 그래서 하락하게 되면 11,5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매도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였던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다만 55,500원 위로 올라오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테스나가 3%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뭐 전 고점이었고요.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지로 형성되었는데 내일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점이었던 26,1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차익 실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뭐 금리가 인하 속도가 늦춰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기술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약 이런 종목들의 약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3%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19만 1,500원을 지지를 하면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전 고점 부근이었던 21만원 부근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이넴텍
전 고점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가 뭐 오늘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전 고점을 돌려내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5,500원 5,000원이죠. 5,000원 돌파 여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탑 엔지니어링 뭐 어제 저항 돌파했죠. 저항 돌파했고 오늘도 뭐 한 2%대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인데 뭐 말씀드렸던 대로 리포트가 나왔죠. 목표 주가 하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출발을 했고요. 저항을 이렇게 저항이었거든요. 이 저항을 오늘 돌려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저항 돌파는 됐다. 다만 이제 2차 매수가 16,700원 수준이었는데 뭐 여기 안착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안착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뭐 종목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보니까 벌써 관심 종목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올려주시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종목들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었어요. 뭐 이런 종목들이 뉴스가 있었으면 제가 뭐 뉴스를 좀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좀 해드렸을 텐데 그런 뉴스가 없어서 오늘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심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mon화학이 올해는 하락인데 4분기에 흑재전환돼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들어간 거고요. 인선이엔티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매수 타이밍은 나왔는데 실적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퓨리또 역시 윌링스 이름이 퓨릿으로 바뀌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여기에서 퓨릿이 없고요. 클리오는 4분기 실적 좋아지죠.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 전체적인 실적은 하락인데 4분기는 흑재전환돼서 관심 종목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빠르게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케미칼 부분 흑재전환이 예상이 되고 그린 소재 부분은 비수기인데 수출 비중이 95%로서 환율 상승에 대한 긍정 효과가 더해진다. 또한 수출 운임 하락도 그린 소재 부문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3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돌파 시도를 하다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8,650원이네요. 그쵸? 8,650원을 돌려냈을 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올라가다가 9,600원 저항 이 9,6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11,150원대까지 추가 상승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오늘 좋았죠. 그러면서 클리오도 관심 종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9,000원 돌파 시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가 이전에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5,800원대까지 손절가로 잡는 것보다는 17,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대 주가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전에 단기 저항이었던 24,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은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었습니다. 이 저항 돌파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000원 돌파 시에 매수해서 41,4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목표가는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5만원 전후가
목표가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 그냥 볼게요. 실적은 안 나왔는데요. 인선 ENT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이고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전 고점을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상승 추세에 이어지는 모습 연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지지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뭐 최대 이 가격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지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전환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하락 추세를 그을 때는 그냥 부채꼴 형식으로 긋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돌파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6,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종목을 보려면 시간이 꽤 걸릴 줄 알고 뭐 섹터를 좀 빠르게 마무리를 좀 했는데 예상외로 너무 빨리 끝나서 말씀드렸지만 관심 종목 안에서요. 혹시 이 종목 궁금하다. 그거는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매월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 뭐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요 하시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종목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AS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 마감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장 한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 1.95% 하락 마감이었고요. 2440 위에서 마무리됐으면 굉장히 좀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여전히 뭐 좀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아래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672까지 있고요. 다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695포인트인데 이 695포인트에 저항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관심 종목을 이렇게 적어 놓고 이거는 이제 매수됐던 종목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종목 AS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이는 이 종목은 매수 타이밍에 나오는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이죠. 관심 종목. 여전히 관심 종목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 타이밍에 나오는 종목 사인을 하는 거죠. 매수 타이밍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편입이 위로 올라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관심 종목들 세팅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무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